인생 자원을 투자해서 제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퇴직 노인의 도전, 민계식처럼 하라, 그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퇴직 노인들은 대개 새로운 일을 한다거나 무슨 취미 생활을 한다거나 이를테면 악기를 배운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직장에 다닐 때 못하던 것 또는 어릴 때 꿈꿨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못한 것, 그런 것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계식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회장을 지낸 사람이죠. 대우에 있다가 대우에서 기술 개발하자, AS 하자, 세계적으로 나가서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상표로 가서 팔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대우 김우중 회장이 안 들어주는 거 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불렀고요. 현대에서는. 그래서 현대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신화를 쓴 사람이죠. 힘센 엔진을 개발한다든가 조선 그 산업을 세계적으로 띄운, 세계 1위로 띄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민계식에 대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건 너무 잘 알려져 있고 아는 사람은 알 테니까, 그가 79세에 36살짜리 36세,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죠, 나이가.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 대변인 토론대회에 나갔습니다. 대변인을 선발하는데 거기서 토론 배틀을 통해서 경쟁을 시켜가지고 대변인을 뽑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준석 아래죠. 아들뻘도 어찌 보면 한창 늦은 아들뻘인데 거기에 들어가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토론 배틀. 물론 자기가 신청을 했다 또는 미리 이렇게 섭외가 됐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찌됐든 거기에 가서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4명까지 있고 대부분이 20대 30대인 거기에 참여를 해서 결과는 떨어졌습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그가 과학기술 분야에 조선 분야에, 특히 조선 분야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논문을 280편, 전문적으로 학문만 하는 교수들도 이거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허는 300여 개. 저도 특허는 못 내봤어도 상표 등록을 한번 해봤거든요. 대전에 있죠, 특허청이. 상표 등록하는 거, 특허 내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그걸 무려 300개. 그러니까 과학기술 분야의 신화요, 전설이라고 하고 발명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그런 체면과 경력 다 그만두고 내려놓고 79세 나이에 대변인 배틀, 대변인 뽑는 토론 경기에 나갔어요. 근데 그것도 특정 정당의 대변인. 정치는, 경제하는 사람들은 불가근 불가원 그러죠. 가까이 해서도 안 돼,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멀리도 할 수 없는, 불처럼 가까이 가면 타 죽고 멀리 가면 얼어 죽으니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권력과의 관계를 말해주는데, 정주영도 그랬지만 그 정주영 계열, 정주영이 일으킨 현대중공업에서 대표이사 회장을 지냈던 민계식은 이 보수 쪽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좌아니다, 그렇다고 우도 아니다, 나는 애국보수다. 보수 팀에 가서 이게 정권 교체를 위한 연설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가 그만큼 재계에 있을 때, 경제계에 있을 때 절실하게 느꼈다는 이야기죠. 정말 뭘 다 준다느니 자기 돈 한 푼도 안 주려면서 그냥 나라 예산 푹푹 써가지고 후대들한테 허리가 휘도록 짐을 지어준 이 문재인, 나라 살림을 거의 거덜낸 거죠. 그리고 그 일파들, 이런 사람들은 민계식 하나에다 비하면 물론 국회의원 300명 전부 다 해도 저는 이 민계식 하나를 못 당한다고 하지만, 특히 정말 정치 쓰레기였던 친구들 한 200여 명? 하여간 그런 사람들은 민계식 옆에 갈 자비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주영도 정치인들을 얼마나 하찮게 봤으면 금방 이렇게 했고, 거기에서 있었던 민계식도
아마 그런저런 철학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이렇게 이른바 개혁의 딸이라고 하는 개딸하고는 달리 인생을 걸고 경력을 걸고 선택을 한 거죠. 그런 철학이 있다면 괜찮죠. 어디로 가든. 목표는 뭐였나? 말 그대로 애국보수니까 애국이에요. 그리고 내가 왜 이 토론 배틀에 나가느냐? 세대, 계층, 그 조화를 이루려고 한다. 근데 당신은 의사 아버지, 교사 어머니 아래에서 난 KS입니다. 이분들 KS, K 경기고, S 서울대.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때요? S에서도 법대죠. 정치과, 외교과 이런 쪽이 많잖아요. 인문사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해양공학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과죠. 이과들이 참 전개에 나가서 곤욕을 치릅니다. 우리나라는 이과에 많지 않고 중국은 뭐 이과, 시진핑도 이과라고 하던가요? 우리나라 안철수도 보면 의사인데도 그렇게 의사는 만들려고 하면서도 안철수는 잘 안 찍어주잖아요. 어찌 보면. 물론 뭐 안철수의 정치력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이과들이 이 팩트는 잘 알지만 연구는 잘하지만 분석은 잘하지만 이 법조인들처럼 인문사회 이 친구들처럼 이 386 이 쓰레기 같은 그런 친구들처럼 그런 겉모술수를 잘 못하거든요. 선동을 잘 못하거든요. 조작을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조작당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 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눈뜨고 못 봐줄 그럴 사람들이 그 법조인이라든가 이런 쪽 얼마나 많습니까? 과학기술은 거짓말 않잖아요. 연구 실적은 거짓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물론 그걸 통해서 또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황우석 같은 사람도 있고 그랬긴 했지만 그래서 토론 배틀에 나가서 떨어진 다음에 소감을 뭐라고 했느냐? 담담하다. 자, 차갑지도 덥지도 내 마음이 낙담되지도 그렇다고 또 희망에 부풀어 오지도 않고 담담하다. 그리고 내 나이 79세 그럴 나이 아니냐 이해가 돼요. 저도 60대 이제 후반인데도 정말 여기저기 옛날 같지 않고 몸도 그렇고 심신이 그런데 그 나이 먹도록 그렇게 자기를 관리하고 건강 관리를 했다는 거. 무려 370번이나 마라톤을 풀코스를 뛰었는데 그 70대 후반에도 하프 20km 안팎을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한 차돌 같은 사람이죠. 얼마나 그 몸 관리를 잘했으면 최후의 퇴근자 현대중공업의 그 회장한테 붙은 이름이 최후의 이름까지 중공업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퇴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연구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 속에서 현장에서 뛴 사람이 선택한 이 애국보수 그래요. 선택을 하더라도 좌를 선택하든 우를 선택하든 그런 치열한 자기 경험과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기 어떤 그 뭐랄까요 인생 철학에 기반을 두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정말 뭐랄까요 피상적으로 정말 아동틱하게 그렇게 정치의 그 뭐랄까 선동에 넘어가는 조작에 넘어가는 거짓말에 넘어가는 사람은 말을 보는 게 아니라 발을 봐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발이 틀리면 말이 아무리 좋아도 100번 말해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은 선택하는데 여러 번 시험해 볼 틈이 없잖아요. 한번 딱 봐가지고 발이 말하고 다르다. 언행 일치가 안 된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런 어떤 선택력을 가져야 되는데 민계식은 아마 그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선택을 통해서 생소한 길로 그리고 그렇게 회장까지 지낸 사람이 36살짜리가 대표하는 그 곳으로 애국의 길로 남이 말리는 걸 그거 뭘 하려고 그런 데 가서 창피만 당하지. 그리고 떨어질 때가 거의 뻔한데 20, 30대더라고 이게 머리 회전이라든가 뇌력이 같겠어. 아무리 늘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 한 사람하고 이쪽 인문사회 한 사람하고 정치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저렇게 말리는 길. 이 민계식은 그 길이면 맞다. 애국의 길을 내가 이렇게라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냐. 그리고 안 가본 길로. 그래요. 퇴직노인이 도전할 때 간 길로 가는 수가 있고 안 간 길로 가는 수가 있죠. 안 간 길로 가면 안 간 분야를 만나게 되고 안 간 데서 그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세계를 만나게 되죠. 그런 책을 읽게 되죠. 그러면 두뇌에 또 발달 안 된 곳이 발달되기 때문에 치매에 안 걸리는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벅차죠 이제.
새로운 길을 가려면. 그래서 저는 새로운 것, 악기를 배운다든가, 새로운 뭐 운동을 한다든가, 누구한테 배운다든가, 그런 건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이 방송 준비하면서도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도 해보고, 유튜브도 들어보기도 하고, 그러긴 했지만, 제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도전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 한번 방송할 만한데? 해가지고, 제가 쭉 이렇게 그 예비로 써놨다가, 그래. 퇴직 노인이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경력을 살려서 다른 길로 가서 나와 남을 살리는 길이라면, 나와 남을 돕는 길이라면 괜찮지 하면서 민계식을 선택한 겁니다. 모범으로. 자, 노인의 도전은 이렇게 자기가 가지 않은 길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그리고 기존 정치인에 대해서 뭐랄까 자기 경험을 살려서 비판한다는 것은 뭐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선택을 해서 변두리에서 정치에 직접 뛰어들지는 않았지만 하다가 직접 한번 정치에 관여해볼까 하고 이렇게 가서 탈락은 했지만 또다시 그 패배를 담담하게, 그래요. 그 이전에 산전수전, 공중전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었겠죠. 이렇게 노인들은 도전하면서 살 때 더욱더 아름답고, 그리고 지력은 도전하는 사람에게 그 뭐랄까 이 태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기존 것을 써먹을 수 있는 기회, 즉 슬기와 이 관철력, 관통력, 통찰력, 이런 것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던 일을 계속하는, 그러면서 도전하는 김용석. 104생각이죠. 학교 벗어나서 연세대 명예교수로 있는데 그 철학 분야 아니고 정치 분야도 그렇고 사회 분야도 그렇고 자기 인생 분야도 그렇고, 요즘에 그 신문에 연재하는 거라든가 뭐 칼럼이라든가 강연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야, 학교를 벗어나서 전공을 벗어나서 저렇게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면서 자기 철학을 펴는 사람, 하던 일을 통해 계속 지속하는 도전을 하는 거죠.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거죠. 그가 이야기하는 거 보면 참, 그 북한에서 김일성을 만났다든가, 뭐 김일성 그 학교를 다녔다든가, 거기서 이렇게 넘어온 거 하며 여기서 자리 잡는 일 하며 인생, 그 다음에 자녀 교육, 그 다음에 그 제자 양육, 이런 것 저런 것 이야기하는 거 보면 대단해요. 도전하고 또 도전해요. 이렇게 100세도 도전하는데 60세가, 70대가, 80대가 도전해야죠. 안 하던 일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길려가 그렇죠. 이길려 가천대 총장 지금 91세든가요? 62세에 시작했습니다. 교사들 정년퇴임이 62세죠. 교수들이 65세죠. 되게 의사들도 대학병원 같으면 65세. 65세에서 뭐 70세까지가 늦은 편이고 60세면 정년이잖아요. 이길려는 교사들 정년하는 62세의 유경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뭐 간호대학 인수하고 그 경원대 인수해가지고 대학 4개를 통합해가지고 가천대를 세웠죠. 그들을 지금 30여 년 동안 하면서 가천대는 날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가천은 이길려의 호입니다. 길자의 그 20배가 아름다울 가 하고 생천자 해가지고 이길려는 기존 사업을 확장한 겁니다. 병원, 그 다음에 연구소, 학교, 박물관, 신문사, 이길려 대단합니다. 하던 일을 이렇게 바꿔서, 방향을 바꿔서 확대하고 깊이를 파고 높이 올라가고 이렇게 도전하는 수도 있죠. 물론 그동안의 성공 체험이 있었고 또 자기 성공 전형이 있었고 그런 모범 사례를 자기에게서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길려는 대단히 좋았지만, 아니 안 해본 사람들이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을 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이길려야 물론 어찌 보면 승승장구하고 성공가도를 달린 것이기도 하지만 그처럼 자기 영역을 동네에서 좀 이렇게 살리고 좀 넓히고 그럴 수는 있잖아요. 꿈꾸던 일을 하는 수도 있죠. 내 초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글 잘 쓴다는 소리 들었는데 참 웅변 잘한다고 했는데 너는 이 길로 나가면 좋겠다 하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아니면 고등학교 다니면서 중학교 다니면서 꼭 하고 싶었는데 그 선생님 때문에 반해가지고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을 그냥 선생님 얘기가 아니라 교주의 말처럼 들었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하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로 있는 해내려는 마음은 늙지 않는다.
해내려는 마음, 수행 능력, 이것은 늙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하라. 김원곤입니다.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교수하다가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로 있는 김원곤. 50대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였나? 자기가 외국어를 해가지고 외국 여행을 자기 이 외국어 실력으로 좀 돌아다니고 싶다 해서 50대 의사들 얼마나 바쁩니까? 이 사람 흉부외과 출신이든가 얼마나 바빠요. 정말 대형병원 그 명의들은 밥 먹을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아마 이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들보다 환자도 몇 배 볼 겁니다. 그런 속에서 50대에 이 몸짱이랄까요? 하여간 그 자기 바디 프로필, 몸 신고, 몸 신고, 신체 신고, 심신 신고 그거 촬영해 놓고 그 다음에 4개국어를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야, 해내는 능력은, 해내는 힘은 늙는다고 늙지 않는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하면서 뭐 노래만 하고 뭐 내 나이 같아서 노래만 부른다고 젊어지는 게 아니고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해서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그래 나만 하는 게 이거 아깝네. 당신들도 해보시오. 해내려는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그날은 늙지 않는 마음을 50대에 불태워가지고 정년할 때까지 쭉 하고 50대에 자격시험 보러 가고 학원 가고 그러니까 20대 30대 후반만 돼도 늙은 사람인데 거기서 아들 같은 자녀들 그 학생들하고 같이 도전하고 시험 보고 자격증 따고 그랬다 이거예요. 공부하는데 만학도가 좀 생산성이 떨어질 수는 있죠. 그러나 꼭 하고 싶다면 70대 80대 하는 걸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요. 뭐 그때 나와서 뭐 고등학교 나와서 대학 나와서 그러나 자기 하는 풀 수 있잖아 적어도. 그리고 자녀들이 그렇게 뒷바라지 해주면 이 서로 어머니와 아들, 딸, 아버지와 아들, 딸이 교류가 돼가지고 그런 집안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상속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생기더라도 생길려다 말죠. 포기하는 게 스트레스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하기 싫어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만두면 내가 나를 못 믿는 것이고 내가 꿈꾸던 일이 열망이 아니었다. 누가 유혹하는 데 넘어갔다는 것은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 열망이 없었다는 것이다. 나를 바치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나를 바쳐주겠느냐. 나는 내가 나를 바친다. 포기하는 게 오히려 나는 스트레스다 하면서 꾸준히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뤘다는 거예요. 다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하느냐? 저도 무명하잖아요. 이렇게 겨우 뭐 일주일에 2개씩 찍긴 했지만은 유튜버 시작한 지 19년 7월 7일이니까 무려 4년 3개월이 됐습니다. 그제서야 겨우 700명 넘었잖아요, 구독자. 그러면 어때요? 제가 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리고 나만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물론 내 위주로 찍는 것 같기는 하지만, 나와 남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사명은 뭐예요? 뜻을 가지고 나와 남에게, 특히 약자들에게 힘을 주자. 내가 성공해서가 아니라 인생성형가로 대단해서가 아니라 인생성형이라는 직업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더라 하고 시행착오 감소책을 마련해주면 내가 10번 찍어서 넘긴 것을 저 사람들은 5번 찍어서 넘길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비결이 있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하는 거. 하는 것이 중요하지. 포기하는 게 스트레스지. 하는 게, 해내려는 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도둑질 안 하고 나쁜 질 안 하면은. 그리고 내 지식과 경험을 이제 60대 넘어가지고 선용한다는 거, 선한 영향력을 누구 한 사람에게라도 미친다는 거,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런 이 민계식 같은 사람, 김영석 같은 사람, 이길려 같은 사람, 김원관 같은 사람, 저도 그런 사람을 따라가려고는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자기관리, 건강관리, 이게 도움이 됩니다. 저도 오늘 그 유튜브를 찍으려고 이를테면 한낮에 할래 여기 찾아보고 저기 찾아보고 또 정리하고 그랬습니다. 유튜브를 보는 사람보다 유튜브를 찍는 사람이 더 공부를 해요. 왜? 공부를 해야 민계식에 대해서 틀린 말을 안 하잖아요. 자, 민계식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민계식이 이렇게 애국 집회 같은 데 나가서도 했구나. 토론 배틀 나가서 진짜 이 사람 기업에서 과학기술에 대해서 그쪽은 알아주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퇴직한 다음에 그래 선한 영향력을 이쪽에서 미치려고 했구나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정리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할 때 카테고리를 이렇게 뽑아봐야 하잖아요. 그때 또 공부가 되죠. 머리에. 아 그리고 저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 KS 나와서도 그랬는데 나는 이 사류 고등학교에 3류대 나와가지고 그러면 저 사람들하고 하려면 훨씬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안 했으니 그래 이렇게 유튜브에도 구독자가 많이 안 모이고 그렇지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자기가 공부하게 되고 정리하게 되고 자기를 돌아보는 반성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할 동기를 마련하게 되고 스스로를 격려하고 자존감도 자긍심도 긍정적 마인드도 이렇게 장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면서 다른 사람도 돕고 나도 돕는 거예요. 이렇게 노인들이 내가 소설 쓰면 뭐 몇 권이 되는데 내 인생을 쓰면 몇 권이 되는데 안 써요. 그럼 술 먹을 때만 그러지 말고 술 먹을 때만 그렇게 하면서 울지 말고 쓰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쓴 거에 기반해서 내 인생 이렇게 살았노라 한 명이라도 봐주면 돼요. 안 보면 어때요? 자기가 이야기만 해도 이 화병이 나아요. 여자들이요, 남자들이요, 노인들이요. 퇴직 노인으로서 도전해보세요. 40년이나 공무원 했지만 그 길을 심화시켜가지고 새로운 길로 뭐 하든가 자기 경험에서 나온 거 아니면 하고 싶었는데 못한 길을 하든가 유튜브를 하든가 책을 쓰든가 그런다면 자기 위안도 되고 남의 위안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퇴직 노인의 도전 하려면 민계식처럼 하라. 어떻게? 최면이 불구하고 경력도 다 내려놓고 목표를 딱 정하고 누가 뭐래도 그 길로 가라. 때로는 한창 이제 신입사원 와가지고 과장도 안 될 사람 그 밑에 들어갈 생각도 하라. 민계식처럼.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멋지게 진행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